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도 배트맨 1부 시작합니다. 상한가 캐스팅 뽑히면 간다. 진행을 맡은 이혜은입니다. 자, 지금 미국 중간선거가 치러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 만큼 어떻게 결과가 나올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와중에 우리 시장은 한 번 더 상승이 나와줬는데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대외적인 여건 때문에 과연 우리 지수 어떻게 흘러가게 될지 계속해서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만 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런 상황 두렵지 않을 수 있게 우리 이용준 디렉터님께서 매일매일 시장 점검과 함께 종목 캐스팅 진행해주고 계시니까요. 오늘 방송도 어떤 종목들이 캐스팅되는지 끝까지 지켜보시고 또 가장 중요한 와이드카드 특별 캐스팅 종목까지 포트폴리오에 꼭 담아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어떤 와이드카드가 공개가 될지 기대가 되는 가운데 자, 이용준 디렉터님과 인사 나눠보기 전에 자, 오늘도 유튜브 통해서 시청할 수 있는 방법 함께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에 서울경제TV 검색을 해주시면 실시간 방송 중인 화면 들어오실 수가 있고요. 또 오른쪽에 보시면 실시간 채팅창 열려 있으니까 이 실시간 채팅창 통해서 다른 시청자 여러분들과 함께 소통도 해보시고 방송도 2배로, 3배로 더 즐겁게 즐겨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유튜브 서울경제TV에도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여러분들께서 기다리시던 종재기획의 이용준 디렉터님과 인사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인사 나눠주시죠. 네, 종목을 누구보다 잘 보는 월, 화, 수 8시의 남자 종잘남 이용준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월, 화, 수 8시의 남자 오늘 수요일이라는 점 한 번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오늘 이용준 디렉터님께서 더욱더 열심히 준비를 해오셨다고 하니까 방송 끝까지 꼭 지켜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용준 디렉터님과 함께 할 수 있는 방법 화면으로 자세하게 안내해 드릴게요. 네, 이용준 디렉터님과 함께하는 오픈 채팅방 어떻게 들어오실 수 있는지 그 방법 화면으로 안내되고 있습니다. 지금 왼편에 나오고 있는 큰 사각형 안에 있는 게 바로 QR코드입니다. 이 QR코드 휴대폰 켜시고요. 기본 카메라 앱 실행하셔서 화면에 갖다 대시면 참여 링크가 휴대폰 화면에 안내가 될 겁니다. 그 링크 클릭하시면 손쉽게 이용준 디렉터님과 함께하는 오픈 채팅방 입장하셔서 시장 대응 더욱더 현명하게 이어나가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이용준 디렉터님과 함께하는 오픈 채팅방 참여 방법 상세하게 안내를 해드렸고요. 자, 이제 이용준 디렉터님과 본격적으로 캐스팅 진행하기 전에 자, 먼저 시장 이야기를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미국 중간선거가 계속해서 화두가 되고 있는 가운데 오늘 뭐 장 마감 후에 북한에서는 또 미사일 도발이 있었고요. 여러 가지 좀 상황들은 좋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물론 중간선거 결과는 열어봐야 알겠지만요. 네. 자, 이용준 디렉터님 오늘 그래도 시장 한 번 더 상승해줬는데 어떻게 보셨나요? 어제 제가 지수 하락할 거라고 예상을 했었는데 제 예상과 다르게 상승이 나왔어요. 하지만 내일이나 이번 주는 한번 하락이 나올 수 있다고 보고 있는 지표들이 몇 개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시장을 봤을 때는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우선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7일 연속 상승이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그저께 와일드카드 종목 드렸던 YTN 오늘 보신 분들 계시겠지만 많이 놀라셨을 겁니다. 장 시작하자마자 27% 값다운 급등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노란 톡방에 계신 분들 그리고 방송 보신 분들은 자기 그릇만큼 수익을 챙기셨을 거라 이렇게 생각됩니다. 제가 그저께도 말씀드렸죠. 일정이 내일이기 때문에 오늘까지는 재료가 살아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으니까 수익들 잘 챙기셨을 것 같고 27%라고 하면 굉장히 큰 급등이죠. 상한가가 30%니까 여러분들 수익 축하드리고요. 제가 이제 이런 내용들을 제가 오늘 방송 처음 보신 분들은 제가 없는 이야기 했다 이렇게 할 수 있지만 과거에 유튜브라든지 방송 화면 보시면 그저께 제가 11월 7일 날 YTN 방송했던 내용이 있으니까요.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지수 양봉으로 마감됐지만 단기적으로는 저항 구간에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10일 날은 미국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번 주에 한번 관망하거나 좀 조심하는 게 어떨까 이런 생각도 사실 듭니다. 물론 시장은 내일 열어봐야겠지만 코스피 1%, 코스닥 0.18% 상승을 했고요. 상승 종목은 1,300
개 정도 되니까 뭐 반 정도는 상승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여기서 핵심은 원달러 환율이 굉장히 큰 폭으로 하락을 했습니다. 원화 강세, 달러 약세가 지금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지수에는 좋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장중 시황을 봤더니 환율이 1,360원대까지 하락을 했기 때문에 코스피는 상승 유지한다. 환율과 지수의 상관관계도 알고 계시면 편할 것 같습니다. 오늘 상한가 종목은 세 종목, 동아화성, 스킨앤스킨, 윈텍인데 동아화성은 새로운 네옴시티 관련주로 엮여 있으니까 동아화성 앞으로 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나머지 두 종목은 특별한 공시가 사실 없습니다. 스킨앤스킨은 화장품 관련주인데 호재나 공시가 없이 제가 생각했을 때 관군제 이슈가 있지 않을까 생각도 들고요. 그리고 지난달 19일 날 라미 화장품과 합병 이슈가 있긴 한데 이게 소규모이기 때문에 이건 큰 이슈가 아닐 거라 생각이 됩니다. 그다음에 윈텍인데 윈텍은 2차 전지 핵심 소재 동박에 대한 수요 급증인데 이게 지난달 이슈거든요. 근데 갑자기 어제부터 오늘 급등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아직 확실한 재료는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제가 봤을 때는 동아화성 정도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또 한 번 양시장 빨간불을 켜줬습니다. 자, 그런 만큼 시장 상승이 나온 것은 다행이라고 보고 계시지만요. 일단 지수는 저항선에 걸려있기 때문에 조금은 쉬어갈 타이밍이라는 시각에는 변함이 없다라는 점 한 번 더 짚어주셨습니다. 자, 오늘 상한가 안착했던 후보생들도 한 번 더 짚어주셨는데요. 새로운 네옴시티 관련주인 동아화성, 그리고 어제 짚어주셨죠. 중국 광군제 이슈와 아마도 연관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 스킨앤스킨, 윈텍까지 오늘 상한가 안착한 종목들도 함께 짚어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이용준 디렉터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지금 와이드카드 종목들 정말 꼭 보셔야 하는 이유들 잠시 후에 화면으로 또 안내를 해드리겠지만 YTN 언급을 해주셨는데요. 자, 과연 지금까지의 와이드카드 종목들 어떤 성적 내고 있을지 지금 바로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네, 이용준 디렉터의 와이드카드 특별 캐스팅 종목들 화면으로 만나보고 계십니다. 자, 10월 24일 동국 RNS 방송에서 공개를 해주셨고요. 현재까지 상승폭 1.33%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정말 놀라운 수익률들 앞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10월 25일 방송에서 공개를 해주셨던 금양 보시죠. 107.5% 어제까지만 해도 72%가량의 상승률 기록을 하고 있었는데 또 한 번 튀어오르면서 107.5%의 상승률 기록을 해줬습니다. 자, 그리고 10월 26일 공개해 주셨던 탑 머티리얼 보시죠. 33.28% 역시 굉장히 놀라운 수익률입니다. 오늘 11월 9일인데 지금 탑 머티리얼 공개된 날짜 보시면요. 10월 26일이죠. 정말 단기간 만에 이렇게 상한가를 뛰어넘는 상승폭 기록을 해주고 있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그리고 또 하나 더 있습니다. 11월 7일 공개해 주셨던 YTN 보시죠. 29.58%. 아마 방송을 보고 매수를 하셨다면 상한가만큼의 수익을 지금 충분히 내고 계셨다. 무려 이 거래일 만에 만들어낸 수치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고 어제 공개해 주셨던 유니온 머티리얼 1.07% 상승률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이용준 디렉터님과 함께 공개를 해본 와일드카드 종목들 정말 놀라운 상승률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것도 지금 사실 이렇게 볼 때는 상한가를 몇 번이나 잡아낸 것 같은 만큼의 수익률이 지금 5개 종목 안에서 나오고 있거든요. 자, 이용준 디렉터님, 금양과 YTN 지금 정말 놀라운 수익률 기록을 해주고 있고 오늘 또 한 번 튀어오르는 모습 확인이 됐는데 이 두 종목 이야기 좀 먼저 들어볼게요. 네, 금양하고 YTN 설명드릴 텐데요. 먼저 금양 같은 경우는 제가 10월 25일 날 와일드카드 종목으로 드린 건데 사실은 그때는 리튬 가격이 연일 신고가를 갱신하고 있기 때문에 금양이 고점이긴 하지만 공략자리가 충분하다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그 다음 날부터 지속적으로 상승이 나와서 오늘도 상승이 크게 나왔습니다. 24%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물론 제가 말씀드리고 그때 매수하셔서 지금까지 갖고 계신 분은 거의 없을 거라고 보고 있지만 그래도 뚝심 있게 들고 계신 분들은 107%가 넘는 상승이 나왔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107%면 더블이거든요. 그래서 금양 굉장히 큰 수익이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동그라미 친 구간이 10월 25일이고요. 이날부터 하루도 빠짐없이 상승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나왔고 사실은 이날 11선을 깨면서 눌리는 게 아니냐 싶었는데 바로 이렇게 상승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금양을 뚝심 있게 들고 계신 분이 만약 계시다면 정말 큰 상승을 보고 있다 이렇게 생각되고 오늘도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오늘도 진입하신 분 많이 계실 거라 보고 있고요. 리튬 가격은 연일 신고점을 돌파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 감안하시고 금양 앞으로도 좀 집중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제 생각인데 이번 주 수익률이 더 커질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하지만 금양은 사실 과거의 종목이라고 할 수 있다면 사실은 그저께 제가 일주일 쉬고 복귀했을 때 로 들었던 YTN이 사실은 기가 막힌 타점과 수익률을 줬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11월 7일이죠. 11월 7일이 이날이거든요. 이 양봉 도지 구간에 드렸는데 어제도 상승하고 오늘은 무려 27% 가까운 급등이 나왔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내일 목요일 또는 금요일 날 정부 정책이 발표되니까 오늘까지는 재료가 유효하다라고 몇 번 말씀드렸는데 노란 똑방 계신 분들은 믿음이 없으신 분들은 3%의 상승만 먹고 매도하신 분도 많이 있을 거지만 제 말대로 오늘까지 재료를 보신 분들이라면 이렇게 상승이 나왔습니다. 물론 끝까지 먹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고점 대비해서는 27% 가까운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이런 종목을 제가 와일드카드 종목으로 드리고 있다. 정말 좋은 종목만 골라서 드리기 때문에 노란 톡방 들어오시고 와일드카드 종목 방송에서 또는 유튜브에서 꼭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분봉도 좀 설명을 해드릴 텐데요. 이게 정말 멋있었던 게 장 초반에 4% 정도 시가갭을 띄우고 시가를 약간 깼거든요. 사실은 여기가 매도 자리가 맞긴 한데 시가를 깬 걸 버티신 분이라면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이렇게 올라왔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에는 단기적으로 27% 가까운 상승이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이제 일정을 말씀드릴 텐데 11월 8일 중간선거 시작해서 지금 오늘 밤이나 내일 정도는 결과가 나올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공화당, 민주당 이 하원과 상원 의석수에 따라서 앞으로의 흐름 좀 지켜보셔야 될 것 같고 두 번째는 수혜 섹터인데 민주당이 만약에 박빙이지만 승리를 하게 된다면 전기차, 태양광, 그리고 헬스케어, 의료주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공화당이 승리하게 되면 우크라이나 재건주, 그다음 비트코인 관련주, 로봇, 화석연료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1월 10일 날은 미국 CPI가 있으니까 그때까지는 지수의 변동폭이나 하락폭이 생길 수 있는 것 같고요. 12월 달은 마지막 FOMC가 있다. 이 세 가지 다시 한번 짚어드립니다. 오늘 와일드카드 종목으로 드렸던 YTN이 장중에 고가대 27%가 나왔기 때문에 제가 예상대로 말씀드린 시나리오 일정 매매가 잘 됐다. 이 종목 하신 분들은 정말 축하드린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노란 톡방 계신 분들 축하드리고요. 혹시 지금 방송만 보신 분들은 YTN 같은 종목 또 오늘의 와일드카드 종목 제가 안내해 드릴 테니까 노란 톡방 들어오시면 자 기준 잡아 드리겠습니다. 혼자 하시기 어려운 시장이니까 와일드카드 종목들 확인하시고 노란 톡방 들어오셔서 흐름 잡아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용준 디렉터님께서 와일드카드로 공개를 해주셨던 종목들 그중에서도 정말 화려한 모습을 보여줬던 금양과 YTN 한 번 더 리뷰를 진행을 해주셨습니다. 자, 금양 지금 상승률이 107.5%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정말 선물 같은 종목이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방송을 꾸준히 시청해주시는 분들께 선물을 골라드리는 그 진실한 마음으로 항상 이렇게 종목들 선별해서 가지고 오고 계신 이용준 디렉터님이시고요. 자, 그리고 YTN 시나리오 매매 항상 잘한다 말씀을 해주고 계시지만 정말 소름 돋는 실력을 보여주고 계시다라는 점을 YTN을 통해서 또 한 번 입증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자, 그런 만큼 금양과 YTN 이런 종목들 와일드카드 방송만 챙겨보셔도 포트에 담아가실 수 있다라는 점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시나리오 매매는 사실 조금 어렵습니다. 자, 그런 만큼 이용준 디렉터님과 함께 대응을 좀 빠르게 그리고 정확하게 해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 샵 0082번으로 이용준이라고 문자로 3글자 보내주시거나 또는 지금 하단에 나가고 있는 QR코드 스캔을 통해서 이용준 디렉터님과 함께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에는 또
캐스팅을 본격적으로 진행하기에 앞서서 오늘의 캐스팅 기준을 또 들어봐야 될 텐데요. 자, 이용준 디렉터님께서 와일드카드로 공개해 주시는 종목들 이렇게 너무나 잘 가고 있고 정말 저희 프로그램 제목에 맞게 상한가도 잘 가고 있고 이런 종목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사실 캐스팅해 주시는 종목들도 굉장히 잘 가고 있거든요. 자, 오늘 캐스팅은 어떤 기준으로 진행을 좀 해주실 건가요? 오늘은 사실 어제 캐스팅했던 S트래픽이 또 급등이 한번 나왔어요. 그래서 그쵸. 캐스팅도 잘 하고 있다 생각되는데 오늘은 캐스팅을 시장을 이겨야 되는 종목으로 캐스팅할 거고 제2의 Y10이 있으면 그 Y10 종목을 찾아서 캐스팅하겠습니다. 네, 시장을 이기는 종목 정말 말만 들어도 좀 든든한 것 같습니다. 그동안 지수가 또 하락하는 모습들을 지켜봐 왔기 때문에 그런 시장에서도 또 굉장히 잘하는 모습 보여주셨던 이용준 디렉터님이시기 때문에 어떤 종목들 캐스팅해 주실지 또 한 번 기대가 되는데요. 자, 오늘 3위권 후보생부터 바로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3위권 후보생들 공개가 됐습니다. 먼저 개인 기획사의 MS 오토텍, 기관 기획사의 아셈스, 외국인 기획사의 다우데이터 후보생 이름 올리고 있습니다. 자, 각각의 후보생들 오늘 흐름 함께 살펴보시죠. 개인 기획사의 MS 오토텍 먼저 보고 계십니다. 15.73% 상승폭 기록을 해줬고요. 4,745원에 종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자, MS 오토텍 주요 포지션 자동차 차체용 부품이고요. 자, 계속해서 기관 기획사의 아셈스입니다. 아셈스 4.33% 상승폭 기록해줬고 13,250원에 종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자, 아셈스 같은 경우는 주요 포지션 친환경 접착 소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외국인 기획사의 다우데이터 보시죠. 4.48% 상승해줬고 17,500원에 종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다우데이터 주요 포지션, PC 서버, 바이러스 백신 프로그램 같은 소프트웨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3위권 후보생들 공개가 됐는데요. 자, 이용준 디렉터님, 네. 오늘 3위권에서는 어떤 후보생 캐스팅해 주시겠습니까? 저는 MS 오토텍을 캐스팅하겠습니다. 네, MS 오토텍을 캐스팅하겠다라고 밝혀주셨는데, 자, 이 후보생 같은 경우는 오늘 좀 좋은 소식이 있더라고요. 네, 재료가 우선 나와 있기 때문에 MS 오토텍 재료도 좋고 차트가 우선 나와 있기 때문에 캐스팅했고요. MS 오토텍 같은 경우는 쉽게 설명드리면 자동차 관련주라고 보시면 되는데 현대차, 기아차를 주요 매출처로 하는 자동차 골격을 만드는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하지만 오늘 11월 9일이죠. 오늘 굉장히 좋은 뉴스가 나와 있는데 국내 최초로 CFRP라는 기술 이전 소식 강세인데 이게 뭐냐면 탄소 섬유 강화 복합 소재를 단시간으로 국내 최초 기술로 이렇게 만드는 기술 이전을 쉽게 말하면 관련주로 상승이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좀 디테일하게 설명을 좀 드릴게요. 저도 처음 보는 내용인데요. 탄소 섬유 강화 복합 소재를 굳히는데 보통은 3시간에서 며칠이 걸리는데 이런 기술을 통해서 하면 10분 내로 단축할 수 있는 기술을 가지고 있는 것을 관련으로 MS 오토텍이 상승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앞으로 이런 기술이 상용화된다면 항공, 드론, 국방, 해양 여러 산업에 적용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 MS 오토텍은 자동차뿐만 아니라 관련해서 항공이라든지 국방, 해양 쪽도 매출처가 다양화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차트 한번 볼게요. 차트 보면 오늘 굉장히 큰 급등이 나왔습니다. 15%가 넘는 급등이 나왔고 분봉상으로 보더라도 장 초반에 시작해서 꾸준한 상승이 나왔거든요. 이 장대 양봉을 피워주고 밀리지 않고 끝에까지 갔습니다. 종가까지 갔기 때문에 아마 이런 흐름이 그대로이고요. 시장에서 더 부각을 받는다면 내일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수 있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MS 오토텍을 오늘 캐스팅했고 핵심을 말씀드리면 좋은 재료가 CFRP라는 좋은 재료가 나와 있기 때문에 그리고 하단에 보면 거래량도 동반해서 터져 있고 장대 양봉이기 때문에 내일은 상승할 수 있는 확률이 하락할 수 있는 경우보다 훨씬 더 크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MS 오토텍 단기적인 매물대를 소화한다면 크게 상승할 수 있다 보고 있기 때문에 이 종목 캐스팅했습니다. 네, MS 오토텍 물론 단기적인 매물대는 자리를 하고 있지만 오늘 좋은 뉴스가 있었습니다. 한국원자력연구원이 탄소섬유 강화 복합 소재 CFRP를 단기간에 만드는 기술을 국내 최초로 개발했다라고 하는데 이 기술이 기존의 생산 과정에서 액체를 고체로 바꾸는 경화 과정 그 속도를 굉장히 단축시켜준다라고 합니다. 자, 그 와중에 기술 이전 계약을 맺은 MS 오토텍 주가가 강세를 보인 건데요. 자, 단기적인 매물대는 자리하고
있지만 워낙에 재료가 좋고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큰 상승폭 보여줄 수 있을 거라는 의미에서 MS 오토텍 3위권에서 캐스팅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아셈스와 다우데이터가 오늘 캐스팅되지 못했는데 자, 이 후보생들 이야기도 좀 들어볼까요? 네네. 아셈스 같은 경우는 운동화 관련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아디다스하고요, 나이키의 친환경 소재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이게 과거 내용을 봤더니 그때 그 하나증권에서 목표 주가를 19,600원을 제시했더라고요. 하지만 아셈스가 현재 13,250원인데 이게 7월 달에 목표 주가를 제시하고 상당 부분 많이 빠져 있어요. 물론 지수 하락에 의한 하락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차트 한번 보면 아셈스가 회사도 나쁘지 않고 뭐 매출도 나쁘지 않은데 이렇게 빠져 있습니다. 꼭 8월, 9월, 10월 지수가 빠질 때 빠진 폭만큼 빠져 있는 거거든요. 하지만 지수 반등에서 반등이 나왔기 때문에 아마 회사 자체에는 문제가 없고 지수가 조금 올라준다면 추가적인 상승은 나올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바닥에서 반등이고요. 그리고 보시면 항상 중요한 게 지수가 빠질 때 빠졌던 이만큼 3개월치의 단기 매물대가 있기 때문에 바로 좀 상승하기는 어렵지 않나 싶긴 합니다. 그래서 지수 상승에 의한 상승이고 지수가 만약 하락한다면 또 하락할 수 있기 때문에 좀 매수보다는 관망 의견을 드리는 게 맞다고 생각해서 아셈스는 관망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아셈스는 관망 의견 주셨는데요. 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기존에 운동화, 이런 신발 관련주로서 인식이 되던 그런 후보생이었는데 최근에 이 접착 소재를 친환경으로 또 바꾸겠다, 또 여러 가지 사업을 다각화하겠다라고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용준 디렉터님의 어떤 만족감을 채워주기에는 조금 모자란 모습 보여줬다라고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다우데이터 이 종목도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 자, 이 후보생은 어떤 재료가 있는지 좀 잘 보이지가 않더라고요. 아, 네. 찾기가 사실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다우데이터 자체가 클라우드 하고요. 프로그램 제조, 컴퓨터 조직, 프로그램 개발 이런 쪽의 회사이기 때문에 사실은 재료가 특별히 없습니다. 재료가 없지만 이 회사 굉장히 우량하고 작년 기준으로 코스닥 상승률 1위 종목이었다고 보시면 코스닥 실적 1위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만큼 실적도 좋고 우량하다 보시면 되는데 차트가 지금 보시면 굉장히 좋습니다. 지수가 다른 종목들은 8월, 9월, 10월 폭락을 할 때 하루도 빠짐없이 7월부터 이렇게 올랐거든요. 지수를 이기는 진정한 종목이 다우데이터입니다. 그 이유는 우선 실적도 굉장히 좋고요. 그다음에 올 4월 달에 기사 봤더니 코스닥에서는 가장 좋은 성적을 기록했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 거고, 그리고 올 8월 달의 기사도 다우데이터가 매출 5조 원을 육박하고 있다. 실제 매출은 더 나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매출과 영업이익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 좋은 회사다. 지수에 상관없이 올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더 놀라운 거는 거래대금도 없이 올랐기 때문에 그냥 꾸준히 누군가가 매수하면서 올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좋은 회사를 왜 캐스팅하지 않았냐 이렇게 물어보실 수 있는데 저는 지금 52주 신고가고요. 굉장히 단기적으로 단기적으로 많이 올랐기 때문에 지금 공략하기는 다소 부담스러운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속적인 매출과 영업이익으로 상승한 회사이고요. 향후 흐름도 좋아 보이나 지금 진입하기는 고점이기 때문에 제가 공략하지 않은 거지 회사 자체는 정말 양호하고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다우데이터 재료는 특별히 오늘은 딱히 없었습니다. 하지만 코스닥 실적 1위로 실적 좋고 우량한 후보생이다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지수가 빠지는 동안에도 차트 보여주셨습니다만 계속해서 좋은 성적, 좋은 주가 기록하고 있는 모습 확인이 됐습니다. 자, 이렇게 지수에 상관없이 올랐다는 건데 다만 현재 52주 신고가로 공략하기에 조금 부담스러운 자리에 있다라는 점이 오늘 캐스팅을 확정 짓기에는 조금 모자란 면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자, 따라서 오늘 3위권에서는 개인 기획사의 MS 오토텍 후보생 최종적으로 캐스팅을 해주셨고요. 자, 계속해서 2위권에는 어떤 후보생들이 이름 올리고 있을지 지금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네, 오늘 2위권 후보생도 공개가 됐습니다. 먼저 개인 기획사의 스튜디오 드래곤, 기관 기획사의 일진 하이솔루스, 외국인 기획사의 태영건설 이름 올리고 있습니다. 자, 각각의 후보생들 오늘 흐름 살펴보시죠.
네, 먼저 개인기획사의 스튜디오 드래곤입니다. 5.05% 오늘은 하락이 나왔고요. 65,800원에 종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주요 포지션 아마 이제는 많이 알고 계실 것 같은데 드라마 제작하고 또 판매하고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기관기획사의 일진 하이솔루스 보시죠. 6.16% 상승 나왔고요. 34,450원에 종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주요 포지션 수소, 승용용기, 매연 저감 장치와 같은 이런 것들 제조하고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외국인 기획사의 태영건설입니다. 0.34% 오늘 강보합권 마감을 해줬고요. 4,395원에 종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주요 포지션 종합건설업입니다. 네, 이렇게 2위권 후보생 모두 공개가 됐는데요. 자, 이용준 디렉터님, 네. 오늘 2위권에서는 어떤 후보생 최종적으로 캐스팅을 해 주실 건가요? 저는 태영건설을 캐스팅하겠습니다. 네, 외국인 기획사의 태영건설. 사실 지금 뭐 건설 업황은 별로 좋지 않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지금 태영건설이 강원도 아야진 지역에 건설을 한 그 청약이 굉장히 흥행을 하고 있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네, 그것도 호재에 있을 수 있는데 네. 저는 약간 다른 관점에 접근을 한번 해봤어요. 우선 청약이 잘 된 거는 호재가 맞을 수 있지만 우선 악재가 먼저 크게 이미 나와버렸기 때문에 더 이상 나올 악재가 없고 지금 52주 신저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태영건설을 한번 지금 자리에서 공략해보는 게 어떻냐는 관점에서 들어갔기 때문에 제가 설명한 거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태영건설은 회사 이름 자체적으로 건설사업, 레저사업, 그리고 임대사업을 하고 있는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10월 21일 날이죠. 지난주인가요? 지지난주에 레고랜드 사태 충격으로 특히 태영건설, 금호, 동부건설이 줄줄이 52주 신저가가 됐습니다. 그 이유를 봤더니 레고랜드가 채권 채무 불이행했기 때문에 부동산 PF, 프로젝트 파이낸싱이라고 하죠. 이런 시장이 얼어붙음으로써 PF를 일으켜서 건설을 하고 있는 건설주, 특히 중소형 건설주, 돈이 많이 없는 건설주한테는 굉장히 타격이 있기 때문에 신저가로 추락을 해버린 거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더 큰 악재가 나올 수 없을 정도로 큰 악재가 나와 있다 이렇게 보면 되는데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신저가로 추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딱 10월 21일 날이네요. 이날이 기사가 나온 날 21일 날 신저가였는데 바닥에서 10월 21일 날을 저점을 하고 밀리지는 않고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11월 9일 날 오늘 기사를 봤더니 내일입니다. 내일 목요일 날 정부가 부동산 규제 완화 방안을 발표한다고 합니다. 알겠지만 금리는 오르고 있고 PF에 대한 문제가 생겼고 중소형 건설주는 연일 하락하고 있는데 더 이상 정부 입장에서는 관망할 수만 없는 것 같고요. 이걸 완화시켜줘야 될 것 같습니다. 뭐 금리를 완화할지 뭐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 DSR 규제는 유지하지만 그 이외의 방법으로 건설사들 그리고 부동산 규제 완화한다고 하니까 이런 내용에 대해서 한번 호재를 입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태영건설뿐만 아니라 범양건영, 일성건설을 보시면 되는데 제가 봤더니 범양건영과 일성건설 한번 흐름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태영건설도 같이 흐름이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보니까 최근 부동산 가격이 급락을 하고 있고요. 미분양은 지속이 되고 있고 부동산 굉장히 위축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불안한 실물 경제에 정부가 뭐라도 훈풍을 좀 불어일으켜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차트적으로 바닥이 나온 태영건설 이제 여기서 정부 기대감이라든지 정책이 발표되면 상승이 나와야 될 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태영건설 캐스팅했습니다. 물론 이게 상승이 나올지 다시 추가 하락이 나올지는 차트와 수급을 지켜봐야 되기 때문에 노란톡방에서 같이 보시는 게 좀 안전할 것 같고요. 저는 생각하기에 내일 정부가 대책을 발표한다면 반짝 반등이라도 한번 나올 타이밍이 됐고 반등이 나온다면 추가적으로 상승도 예상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오늘 2위권에서는 태영건설 캐스팅을 해주셨습니다. 자, 앞서서 다우데이터는 52주 신고가라는 점이 캐스팅을 주저하게 만들었는데 반대로 태영건설은 52주 신저가라는 점이 오히려 캐스팅의 결정적인 이유가 됐어요. 자, 중소형 건설주들 최근 레고랜드 사태로 타격을 좀 크게 받는 모습들 확인이 되긴 했습니다만 오히려 이것으로 아주 큰 악재는 지나갔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자, 그런 만큼 아무래도 정부에서도 역시 이런 부동산 경기를
손 놓고 지켜보기만 할 수는 없기 때문에 부동산 규제 완화에 대한 기대감까지도 태영건설을 캐스팅할 수 있는 이유가 됐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자, 태영건설뿐만이 아니라 이용준 디렉터님께서 저희 배트맨 일부를 시작하고 나서 또 한 번 수익을 굉장히 많이 주셨던 와일드카드 종목들이 바로 중소형 건설주들이었습니다. 범양건영이라던가 일성건설이라던가 이런 중소형 건설주들 함께 지켜보자라는 이야기도 함께 전해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스튜디오 드래곤 같은 경우는 지금 창사 이래 최대의 3분기 매출이 나왔다라고 하는데 캐스팅은 안 됐네요. 어제 사실은 기사가 나와서 상승이 나왔죠. 네. 오늘 기사도 확인해 보시면 좋은데 그 수익성 상승에 대한 증명을 지금 필요할 때다. 쉽게 말하면 매출처가 다각화되고 아무래도 OTT 시장이 굉장히 지금 경쟁이 치열해졌잖아요. OTT 보시는지 모르겠지만 넷플릭스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네. 다양하게 돼 있기 때문에 스튜디오 드래곤 입장에서는 드라마를 납품하고 제작하고 플랫폼을 만드는 회사이기 때문에 이런 수익성에 대해서 경쟁이 붙을 수 있기 때문에 다각화를 해야 되고 그 수익성 증명을 해야 되는 시점이 된 것 같습니다. 기사 먼저 말씀드리면 스튜디오 드래곤은 드라마 컨텐츠를 기획하고 제작해서 미디어 플랫폼이죠. 지금 같은 경우 넷플릭스, 디즈니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거기에 배급하고 유통하는 회사인데 어제 기사는 굉장히 좋습니다. 어제 기사는 3분기 매출액이 2천억이 넘어서 창사 이래 최대인데 이게 문제가 항상 생각하는 기사에 팔아라 이런 내용이 있는 것처럼 기사는 호재이지만 그러면 쉽게 생각하면 이런 모든 매출 최대가 나왔다는 거는 좋은 실적은 다 쏟아부어졌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가 더 문제가 될 수 있다 생각하고 되기 때문에 오늘 같은 경우는 기사가 매출조 다각화를 해야 되고요. 이런 수익성에 대한 상승을 증명해야 된다고 또 유진투자증권에서 기사를 냈더라고요. 그래서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어제는 양봉이 좀 크게 나왔죠. 근데 오늘 양봉을 다 먹는 음봉이 나왔습니다. 21선을 깼기 때문에 기술적으로는 하락하는 흐름이 맞을 것 같아요. 하지만 스튜디오 드래곤 제가 재무제표로 확인해 봤는데 회사는 굉장히 우량하고 앞으로 3년간은 매출과 영업이익 컨센서스가 소폭이지만 상승이 꾸준히 나올 수 있는 구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런 타이밍만 잘 극복한다면 횡보 후에 상승 나온다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또 경쟁이 치열해지기 때문에 스튜디오 드래곤 자체적으로도 더욱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요약을 해드리면 매출도 잘 나왔고 향후 3년간 영업이익도 소폭이지만 좋은 흐름이 기대되지만 영업이익률이 생각보다 낮습니다. 8.3%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게다가 제작 원가도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악재라고 봐야 되는데 지금 공략은 좀 애매한 것 같고요. 완전 전환 변곡이 될 때 그때 공략하는 시점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은 관망하자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스튜디오 드래곤 저도 이 회사에서 만든 드라마들 정말 많이 본 것 같습니다. 많은 드라마들 보고 울고 웃고 하는 와중에 우리가 이 종목과 함께 웃기 위해서는 지금은 관망을 하는 게 좋지 않겠나라는 이야기 해주셨는데요. 물론 회사는 우량합니다만 이제는 회사가 영업이익률 개선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좀 펼쳐나가야 할 시기인 것 같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확인이 될 때까지는 조금 관망해보자라고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일진 하이솔루스도 캐스팅이 되지 못했는데 이 후보생 같은 경우는 어떤 관점으로 좀 보면 좋을까요? 일진 하이솔루스 사실 지금 캐스팅하지 않는 것들 보면 매출과 영업이 나빠서 캐스팅하지 않는 건 아니고요. 쉽게 말하면 지수 하락에 의해서 하락폭이 좀 크고 하지만 하락폭을 리커버할 만한 강한 재료가 없기 때문에 캐스팅을 잘 하지 않는 거거든요. 근데 일진 하이솔루스 같은 경우는 수소 사업하고 환경 사업 등을 주요 사업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섹터는 나쁘지 않습니다. 수소차도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좋은데 10월 19일 날 최근 기사가 없기 때문에 제가 과거 기사까지 더 확인해 가지고 오는데 10월 19일 날 기사를 봤더니 그린 수소의 안정적인 실적 성장 유지가 예상되고 지금 오늘 종가가 34,000원인데 목표 주가가 55,000원까지는 볼 수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게다가 수소사업부가 국내 전기차, 수소차 시장에 발맞춰서 실적은 안정적으로 성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차트 한번 보면 앞으로 상승할 수 있다고 보고 있어요. 하지만 이런 좋은 구조와 좋은 사업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많이 빠졌죠. 이렇게 많이 빠져 있고 이제 바닥을 다지고 저는 생각하기에는 이제 악재란 악재는 다 나왔고 변곡의 시점이기 때문에 더는 빠지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우선 그 증권사에서는 55,000원이라는 매수가를 유지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전기차, 수소차 흐름들은 나쁘지 않은데 제가 봤을 때는 바닥에서 이제 상승 나오고 변곡의 자리는 맞다 이렇게 생각되고요. 하지만 캐스팅하지 않은 거는 제가 생각할 때는 전저점이 28,000원 부근을 지지
지지를 받는다는 전제하에 지지를 받는다면 앞으로는 횡보 상승이 예상됩니다. 횡보 상승이 예상되는데 차트를 좀 크게 보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다 매물대입니다. 다 매물대이기 때문에 이 매물대를 이겨낼 수 있는 강력한 테마가 나오지 않는다면 횡보 기간이 굉장히 오래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사는 좋아질 것 같지만 매물대가 상승의 흐름을 방해하기 충분하기 때문에 당분간은 매수보다는 관망 의견 이것도 드리겠습니다. 네, 일진 하이솔루스 우선은 섹터는 나쁘지 않다라고 봐주셨습니다. 하지만 매물대가 문제가 될 것 같은데요. 자, 매물대가 상승을 하려고 해도 계속해서 그 발목을 잡을 수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런 매물대를 소화하지 못하는 한 일진 하이솔루스 오히려 횡보의 기간 또는 이런 상승의 기간이 굉장히 길어질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자, 그런 만큼 일진 하이솔루스 역시 관망하는 관점으로 보자라고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2위권에서는 태영건설 캐스팅을 해주셨고 덩달아서 중소형 건설주들도 함께 그 흐름 지켜보자라는 이야기 해주셨으니까요. 투자하실 때 참고해 보시면 좋겠고요. 자, 계속해서 1위권 후보생들은 어떤 후보생들이 이름 올리고 있을지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네, 오늘 1위권 후보생들 공개가 됐습니다. 먼저 개인기획사의 애니플러스, 기관기획사의 롯데케미칼, 외국인 기획사의 웅진싱크빅 이름 올리고 있습니다. 자, 각각의 후보생들 오늘 흐름 살펴보시죠. 개인기획사의 애니플러스 먼저 보고 계십니다. 5.03% 상승 나왔고요. 3,025원에 종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주요 포지션, 방송 프로그램, 영화, 비디오물, 제작, 배급입니다. 자, 계속해서 기관기획사의 롯데케미칼 보시죠. 2.04% 상승해서 17만 5천 원에 종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주요 포지션, 석유화학계, 기초화학물질 제조고요. 자, 계속해서 외국인 기획사의 웅진싱크빅입니다. 2.65% 상승해서 2,520원에 종가 형성되어 있는데요. 주요 포지션 출판 교육 서비스입니다. 네, 이렇게 1위권 후보생들도 모두 공개가 됐는데요. 자, 이용준 디렉터님, 네. 오늘 1위권에서는 어떤 후보생 캐스팅해 주시겠습니까? 저는 웅진싱크빅 캐스팅하겠습니다. 네, 웅진싱크빅 자세한 이야기 들어볼까요? 네, 웅진싱크빅은 여러분 아시겠지만 학습지 회사라고 보시면 안 될 것 같고요. 지금 회원제 학습지를 만들고 그리고 어린이 교육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쉽게 생각하면 학습지를 판매하고 또 관련 내용을 하고 있는 회사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최근 들어서는 기사 중에 상승이 나오고 있는데 기사를 봤더니 유진투자증권에서 낸 기사입니다. 웅진싱크빅이 스마트올이라는 그 프로그램이 있는데 가입자가 굉장히 증가폭이 굉장히 크다고 합니다. 이게 호재인데 이걸 통해서 웅진싱크빅의 수익성은 개선된다 이렇게 보면 되는데 스마트올이라는 이 주력 사업이 가입자 증가하고 최근 7개 분기 동안 전년 동기 대비해서 매출과 수익성이 굉장히 개선되고 있다고 합니다. 차트 한번 보면 그 해답이 나와 있는데요. 굉장히 많이 빠져 있었죠. 웅진싱크빅도 많이 빠져 있다가 최근에 양봉들이 연사일 연속 이렇게 보이면서 121선을 돌파를 했습니다. 돌파를 했기 때문에 저는 봤을 때는 이런 상승 추세로 저항대를 돌파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어느 정도 매물대를 소화했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 나올 수 있다고 보고 있고 저는 교육 사업들이 핵심은 가입자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매출과 영업이익은 안정적으로 되고 있기 때문에 웅진싱크빅 이제 지수도 받쳐주고 가입자도 늘어났고 이제 차후에 매출과 영업이익에 대한 실적 발표도 이루어진다면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일도 우상향 흐름이 이어진다면 전고점인 이 구간까지는 2,700원까지는 갈 수 있다고 보고 있는데요. 관련해서 내일 바로 갈 수도 있고 약간 눌렸다 갈 수도 있기 때문에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웅진싱크빅도 이야기를 한번 해드릴 테니까 이것도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웅진싱크빅 오늘 1위권에서 캐스팅을 해주셨습니다. 주요 사업이라고 할 수 있는 스마트홀 가입자가 증가를 하면서 수익성 개선이 예상된다라는 증권사 리포트가 있었는데요. 자, 목표가 이용준 디렉터님께서는 우선은 2,700원으로 보고 계신데 매물대가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이 매물대 차츰 소화를 해나가면서 상승할 걸로 보고 계시는 만큼 이 목표가 실제로 어느 정도까지의 기간이 필요할지 노란톡방에서 함께 이야기해 주신다라고 하셨고요. 자, 계속해서 애니플러스 그리고 롯데케미칼은 1위권에서 캐스팅이 되지 못했는데 자, 이 후보생들 이야기도 하나하나 좀 차근차근 들어보도록 네네. 하겠습니다. 애니플러스 먼저 말씀드릴 텐데요. 애니플러스는 제가 보니까 애니메이션 컨텐츠로 하는 애니플러스 사업을
하고 VOD 사업, 또 극장판 애니메이션 배급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여러분 만화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 회사하고 많이 밀접하게 될 것 같습니다. 사실은 이게 제가 캐스팅을 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는데 이게 보니까 11월 9일 날 기사가 오늘도 나온 게 있는데요. 애니플러스가 애니메이션 전문 OTT 업체인 라프텔을 인수한다는 기사가 사실 나왔습니다. 사실은 오늘 기사 가지고 어제 장 마치고 공시한 기사가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라프텔은 굉장히 큰 회사인데 약 500만 명의 회원을 보유하고 있는 국내 최대 애니메이션 전문 OTT 플랫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수한다는 자체는 굉장히 호재가 맞기 때문에 오늘 급등이 나오는 게 맞는데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차트에 제가 답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게 보시면 장이 마치고 좋은 기사나 공시가 나오면 장 마치고 장후 시간에 급등이 나옵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애니플러스가 장후에 10% 넘는 상한가를 기록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문제가 되는 게 장이 마치고 좋은 기사 공시를 내고 급등을 시켜놓고요. 그 다음날 시가에 13% 시가를 띄워놓고 고가 18% 올린 다음에 분봉상 보면 장 초반에 올려놓고 이렇게 밀어버립니다. 이렇게 쭉 밀어버립니다. 이 말인즉슨 약간 냄새가 난다는 거죠. 왜냐하면 장중에 공시나 뉴스를 낸 것도 아니고 장 마치고 냈고 시간에 띄었다가 그다음에 시가에 띄었다 밀어버리는 거기 때문에 제가 가장 싫어하는 타입의 봉이기도 합니다. 앞으로 뭐 라프텔이 인수한다는 거는 좋은 호재가 맞으나 차트적으로 볼 때,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잘못 들어갔다 다 물리는 차트이기 때문에 아마 시가 갭을 띄운 후에 장대 음봉으로 다 메꾼 음봉이 나왔기 때문에 내일도 저는 하락이 나올 거라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캐스팅하지 않았습니다. 네, 애니플러스 애니메이션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굉장히 익숙하실 텐데 캐스팅을 할 수가 없었던 이유가 바로 차트에서 보인다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국내 최대 애니메이션 전문 OTT 플랫폼인 라프텔을 인수한다라는 것은 물론 좋은 뉴스이긴 합니다만 차트적으로 볼 때는 잘못 들어갔다가 굉장히 오랫동안 마음고생을 할 수 있는 차트의 모양, 음봉의 모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추가 하락도 나올 수 있다. 따라서 애니플러스 캐스팅하지 않겠다라고 밝혀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롯데케미칼 이야기도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자, 지금 창사 이래 최악의 적자라고 해요. 네, 사실은 적자가 나왔기 때문에 더 나올 악재는 없다 이렇게 생각이 됐기 때문에 네. 봉은 양봉이 나왔습니다. 오늘 2% 넘게 상승이 나왔는데요. 문제는 적자가 나와서 이걸로 끝나면 사실은 앞으로 상승을 기대하면 되는데 재무제표를 봤더니 올해는 그 지속적으로 영업이익이 510억 정도 적자를 예상을 하고 있더라고요. 올해 이제 11월, 12월 끝나면 내년 3월까지는 이제 영업이익을 이제 연간 실적을 발표하기 때문에 우선 분기 실적이 나쁘게 나왔다는 거는 악재가 나왔기 때문에 시장에서 호재로 받아들이고 차트 보면 2% 넘게 상승을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우상향을 했지만 문제는 바로 연간 실적도 마이너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롯데케미칼 자료는 3분기 영업 손실이 4,200억 적자폭이 확대됐다. 기사가 나오면서 단기적으로 양봉이 나왔습니다. 양봉이 나왔는데 궁극적으로 봤을 때는 다시 한번 내년, 그러니까 올해 영업 실적이 또 510억 정도 적자이기 때문에 롯데케미칼 같은 경우는 지금 저점이라 생각하지 마시고요. 올해는 잠시 놓아두는 게 어떨까 싶어서 저는 캐스팅하지 않았습니다. 네, 롯데케미칼 창사 이래 최악의 적자가 나왔다, 어닝 쇼크다라는 소식에 오늘 오히려 하락이 나오기보다는 악재 해소의 관점에서 상승불을 켜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이용준 디렉터님께서 보시기에 올해는 그냥 롯데케미칼 보내주고 적자를 해소하는 그 시점에 지켜봐도 늦지 않겠다라는 관점에서 롯데케미칼 역시 캐스팅하지 않으셨습니다. 자, 따라서 오늘 1위권에서는 웅진싱크빅 후보생이 지금 이렇게 가입자 증가로 인한 수익성 개선이라는 그런 호재를 안고 더 상승을 해줄 거라는 상승을 해줄 거라고 보인다라는 관점에서 웅진싱크빅 후보생 최종적으로 캐스팅을 해주셨고요. 자, 계속해서 이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공개를 해주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기대를 해주실 와일드카드 공개를 해봐야 될 텐데요. 자, 이용준 디렉터님께서 잠시 후에 함께 공개해 주신다고 하니까요. 화면 보고 잠시 후에 만나보겠습니다.
네, 오늘도 와일드카드 특별 캐스팅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자, 여러분들께서 제2의 금양, 제2의 YTN으로서 기대를 하고 계실 것 같은데요. 자, 오늘은 과연 어떤 후보생 골라오셨을지 이용준 디렉터님과 함께 카운트다운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카운트다운 시작합니다. 3, 2, 1. 네, 오늘의 와일드카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제주은행, 사실 이 후보생 이전에도 수익을 크게 줬던 후보생이죠. 네. 저희가 예전에도 제가 와일드카드 종목은 아니었지만 캐스팅했던 종목으로 저 기억하고 있고요. 제주은행 굉장히 수익이 잘 났죠. 왜냐하면 금리 상승에 힘입어서 7월 달 정도 제가 한번 설명을 드렸던 종목인데 다시 한번 가지고 왔습니다. 제주은행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제주도 가면 제주은행 많이 보실 수가 있어요. 근데 제주은행의 CI가 아니라 신한은행의 CI를 갖고 있는 게 제주은행이거든요. 왜냐하면 제주은행 자체는 지역 경제 균형 발전과 활성화를 위해서 제주도에서 만든 지방은행이 맞는데 신한은행이 제주은행의 지분을 75%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신한은행의 자회사 개념으로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시총도 크지 않기 때문에 금리 상승할 때 수혜를 받았다는 이유가 있고요. 그리고 차트 한번 보면 제주은행은 최근에 상승이 굉장히 잘 나왔습니다. 제주은행하고 제가 푸른저축은행 두 개 보라고 말씀드렸었는데 7월 달에도 한번 상승이 나오고 9월 달에는 이렇게 상승이 나왔습니다. 5,000원 정도가 10,000원까지 나왔으니까 2배 정도 상승이 나왔던 종목을 제가 다시 한번 가져왔습니다. 오늘 저희가 이제 노란톡방에 저희가 와일드카드 종목으로 일정으로 소개를 해드렸고요. 오늘 방송에서 설명을 좀 해드릴 텐데 오늘 차트를 보면 제주은행이 21선을 뚫어주고요. 20을 뚫어주고 딱 중간에 이쁘게 봉을 만들어 놨고 앞으로가 중요한데 매물대도 좀 있긴 하지만 좀 재료가 좋기 때문에 매물대 정도는 소화할 수 있다고 보고 있어요. 현재 재료 같은 경우는 제가 봤을 때는 기준금리가 인상되면 수익성이 높아지는데 특히 시총이 작은 제주은행 같은 경우는 바로 호재라고 저는 볼 수 있는 거고 기준금리는 계속 올라가고 있고 12월 달에 FOMC 한 번 더 있으니까 그때까지도 볼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저는 근데 그때까지 보는 게 아니라 제가 노란톡방에서 그리고 방송에서 와일드카드 종목들이 오래 걸리는 게 아니고 바로 그 다음 날 또는 그 다다음 날 갈 수 있는 종목을 드린다는 게 노란톡방 계신 분은 다 아시고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아실 텐데 이번 주 내일 모레죠. 10일 날인가요? 미국 CPI 지수 발표가 있습니다. CPI가 발표되면 실제적으로 CPI가 FOMC의 전조 징후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CPI 발표 전후로 제주은행이 다시 한번 상승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지수가 하락한다면 해지 개념으로도 제주은행이 나쁘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우량한 실적과 앞으로 에대 마진을 통해서 성장할 수 있는 은행권이기 때문에 제주은행 오늘 와일드카드 종목으로 드렸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차트적으로 22선 돌파했고요. 그리고 정리해드리면 11월 10일은 미국 CPI가 있고 12월 달은 미국 FOMC가 있습니다. 은행주 중에 시총이 좀 작고요. 에대 마진으로 수익을 많이 볼 수 있는 제주은행 공략하고 싶은데 지수가 하락해도 이 종목 반드시 간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궁금하신 분들은 공략 지점이 많이 궁금하실 건데 내일은 노란톡방에서 제가 제주은행을 공략을 해드리겠습니다. 아시겠지만 제가 월화수 오늘까지만 방송 나오고 오늘까지만 노란톡을 받고 목금은 또 받지 않을 거기 때문에 노란톡방에 들어오셔가지고 제주은행 관련 뉴스, 재료, 공략 탄점까지 공유를 해드릴 테니까 저 없는 목금은 노란톡방에 저를 보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와일드카드로 공개해 주신 종목은 바로 제주은행이었는데요. 이 종목 화면으로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의 와일드카드 종목은 바로 제주은행이었습니다. 이전에도 수익을 주셨던 바로 그런 효자 종목 다시 한번 꺼내서 가지고 와주셨는데요. 금리에 대한 이슈가 나올 때마다 시세를 받아주는 모습 확인이 됐던 제주은행입니다. 현재 21선 뚫어주고 양봉 만들어줬는데 CPI, 미국의 10월 CPI 발표 일정과 맞물려서 한 번 더 가질 수 있을 거라고 보고 계시기 때문에 제주은행 오늘의 와일드카드로 공개해 주셨습니다. 네, 이렇게 이용준 디렉터님께서 공개해 주신 와일드카드 화면으로 한 번 더 정리를 해봤고요. 자, 이용준 디렉터님께서 이제 월화수 8시의 남자다라고 소개를 해주고 계십니다. 방송 출연 이번 주에는 오늘 수요일 이 방송이 마지막이시기 때문에 물론 다음 주엔 또 월화수 나오시죠. 하지만 이번 주에는 마지막이기 때문에 이용준 디렉터님과 남은 이번 주 시장 함께 대응해보고 싶은 분들 노란톡방 열려 있습니다. 샵 008 2번으로
문자로 이용준이라고 보내주시거나 또는 지금 하단에 나오고 있는 QR코드 스캔을 통해서 이용준 디렉터님과 함께 제2의 금양, 제2의 YTN 같은 종목들 잡아보시길 바랍니다. 자, 이렇게 이용준 디렉터님과 함께 오늘도 와일드카드까지 모두 공개를 해봤는데요. 자, 오늘도 심혈을 기울여서 캐스팅 종목들, 와일드카드 종목들 골라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더불어서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 서울경제TV 손실복구팀과는 무관하며 기타 유사 명칭에도 각별히 유의해 주시길 바란다는 말씀드리면서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